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1시에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생겨서 주문 버튼을 눌렀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문 앞에 떡하니 도착해 있던 그 순간이요. 이게 바로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을 완전히 지배해온 힘, 로켓 배송입니다. 몇천 원짜리 물건 하나를 시켜도 다음날 아침이면 도착해 있는 그 마법 같은 경험에 우리는 어느새 완전히 길들여져 버렸죠. 그런데 지금 이 로켓의 독주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켜는 그곳,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무려 25년 만에 처음으로 배송, 이제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검색이면 검색, 쇼핑이면 쇼핑, 지도면 지도, 안 하는 게 없던 네이버가 유독 손대지 않던 딱 하나의 영역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배송, 즉 물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이제 직접 맞추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 쇼핑업계 전체가 술렁였고, 특히 그동안 배송 하나로 왕좌를 지켜온 쿠팡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이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러면 진짜 탈쿠팡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이버가 쿠팡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쿠팡 관계자조차 네이버의 이번 행보를 두고 쿠팡을 겨냥한 진검승부 선언이며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본다고 경계심을 드러냈을 정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소비자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정말 네이버가 쿠팡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싸움이 왜 이렇게 큰일인지부터 이해하려면 두 회사가 어떻게 커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은 지금 두 거인이 거의 절반을 나눠 갖고 있는 구조예요.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쿠팡이 약 22.7%, 네이버가 약 20.7%입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시장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10번 중 4번 이상은 이 두 회사 중 하나에서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이 두 거인이 완전히 정반대의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쿠팡을 한번 볼까요? 쿠팡은 한마디로 무식할 정도로 뚝심 있게 밀어붙인 회사예요. 로켓 배송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10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서 전국에 물류망을 깔았습니다. 전국에 9개의 대형 물류센터를 짓고 227개가 넘는 배송 거점을 세웠어요. 상품을 미리 창고에 잔뜩 사다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창고에서 곧바로 쏘아보내는 방식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직매입이라고 합니다. 쿠팡이 직접 물건을 사서 직접 보관하고 직접 배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문해도 아침에 도착하는 그 마법 같은 속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죠. 이 속도 하나로 쿠팡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숫자로도 증명됐어요. 쿠팡의 연간 결제 추정액은 데이터 분석 기업 YG앱 리테일 기준으로 벌써 55조 원대에 이릅니다. 2022년에 38조 원대였던 게 2023년 44조 원대, 그리고 최근엔 55조 원대까지 매년 10%에서 20%대의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어요. 그야말로 거침없는 질주였습니다. 반대로 네이버는 어땠을까요? 네이버는 2003년에 가격 비교 서비스로 쇼핑 사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네이버의 강점은 배송이 아니라 연결이었어요. 수많은 판매자들이 네이버라는 거대한 광장에 가게를 열고 소비자들은 검색 한 번으로 가장 싼 물건, 가장 좋은 물건을 비교해서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여기에 인공지능 상품 추천 기술이나 쇼핑 라이브 방송 같은 걸 붙이면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네이버 커머스 사업의 매출을 보면 이 성장세가 확 와닿아요. 2022년에 1조 8천억 원 규모였던 커머스 매출이 2023년엔 2조 5천억 원, 그리고 2조 9천억 원대까지 빠르게 커졌습니다.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 최초로 연매출 10조 원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커머스 사업이 든든한 캐시카우, 즉 돈을 벌어다주는 젖소 역할을 톡톡히 해준 덕분이었죠. 그런데 네이버에게는 딱 하나,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온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바로 배송입니다. 네이버는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사면 배송이 언제 올지 들쭉날쭉했던 거예요. 어떤 판매자는 하루 만에 보내주고 어떤 판매자는 사흘씩 걸리고, 배송 상태를 확인하려 해도 판매자마다 방식이 제각각이었죠. 이게 네이버 쇼핑의 오랜 약점이었습니다. 쿠팡의 그 칼같은 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는 이 불확실함이 꽤나 답답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네이버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약점인 배송, 이제 우리가 직접 손대겠다고요? 자기성의 마지막 성벽을 하나 더 올리기로 한 겁니다. 사실 네이버가 배송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주 차근차근 오랫동안 준비해온 흔적이 있어요. 네이버는 2022년에 대한통운과 손을 잡고 네이버 도착보장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판매자가 상품을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미리 넣어두면 네이버가 이 상품은 며칠에 도착합니다 라고 도착 날짜를 딱 보장해주는 서비스예요. 쿠팡처럼 직접 창고를 짓는 대신 이미 물류를 아주 잘하고 있는 회사들과 손을 잡는 방식이었죠.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배송의 약점을 메워보겠다는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도착보장 서비스는 지난 2년 사이에 취급하는 상품 수를 무려 700% 넘게 늘리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이 도착보장 서비스를 두고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착보장 서비스를 통한 배송 연습 게임은 끝났다고요. 이 말 참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난 2년은 그저 몸을 푸는 워밍업이었고 이제 진짜 본 게임에 들어가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였던 셈입니다. 연습은 끝났으니 이제 실전이라는 거죠. 그럼 네이버가 말하는 본 게임이 대체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네이버는 기존의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를 네이버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하면서 배송 옵션을 아주 촘촘하게 세분화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오늘 배송은 구매자가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그날 안에 도착을 보장하는 서비스예요. 내일 배송은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전달해주고요. 여기에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자정 사이에 주문하면 일요일에 받을 수 있는 일요 배송까지 있습니다. 주말에도 배송이 끊기지 않게 한 거죠. 그리고 가구나 가전제품처럼 설치가 필요한 물건은 구매자가 직접 배송받고 싶은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희망일 배송도 준비했어요. 이사 날짜에 맞춰서 냉장고를 받고 싶다거나 할 때 정말 유용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 그리고 생필품 같은 걸 주문하면 1시간 안팎으로 배송해주는 지금 배송까지 연내 선보이겠다고 밝혔어요. 딱 봐도 아시겠죠? 이건 쿠팡이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가 하던 걸 이제 네이버도 전부 다 하겠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이 네이버 배송이 본격화되면 평균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연말까지 예년 대비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어요. 2시간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배송 경쟁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게다가 배송 구조 자체도 확 바꿉니다. 원래는 판매자가 택배 회사랑 직접 계약을 맺어야 했는데 이제는 네이버가 판매자를 대신해서 12개 물류 회사와 직접 배송 계약을 맺는 형태로 바뀝니다. 판매자는 그냥 물건만 잘 만들면 되고 나머지 복잡한 배송은 네이버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판매자 입장에서 배송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더 많은 좋은 판매자들이 네이버로 몰려올 수 있거든요. 판매자가 많아지면 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이 다양해지면 소비자가 더 몰리고 소비자가 몰리면 다시 판매자가 더 들어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소식이 나옵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자기 물류센터를 짓지 않는 걸 거의 철칙처럼 여겼는데 2026년 들어서 드디어 25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규 부지를 사서 물류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에 있던 물류센터를 통째로 인수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빌려 쓰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수도권에서 후보지를 찾고 있다고 하죠. 이게 바로 배송, 이제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선언의 진짜 실체입니다. 그동안은 남의 창고, 남의 힘을 빌려서 배송하던 네이버가 이제 자기 손으로 창고를 갖고 물류 전체를 통제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25년 동안 지켜온 원칙을 깨는 결정이니 온라인 쇼핑업계가 발칵 뒤집힐만 하죠. 다만 네이버는 아직 직배송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류센터를 직접 짓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돈과 각오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자, 그럼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25년 만에 원칙까지 깨가면서 배송에 진심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쿠팡이 부러워서?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냉정한 숫자 계산과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깔려 있어요. 먼저 숫자를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 차이는 겨우 2%포인트 정도입니다. 코앞까지 따라온 거예요. 거래액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네이버의 지난해 커머스 거래액, 그러니까 1년간 팔린 상품의 총액은 무려 50조 원을 넘어섰어요.
쿠팡의 결제 추정액 55조 원대와 비교하면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죠. 게다가 네이버 커머스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커머스 매출이 20%를 훌쩍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덩치를 키워가고 있어요. 만년 2위처럼 보였던 네이버가 사실은 1위의 뒤통수를 바짝 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묘한 타이밍에 앞서가던 쿠팡에게 아주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무려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사실상 온라인 쇼핑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새어나갔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죠. 이 사고의 여파는 실적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쿠팡은 2025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7%나 급감했어요. 거의 이익이 증발하다시피 한 겁니다. 매출 자체는 11% 늘어서 연간으로는 49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는데도 정작 남는 이익은 바닥을 친 거죠. 이후 이어진 분기에는 개인정보 사고의 여파가 온전히 반영되면서 약 3,897억 원에 달하는 4년여 만에 최대 분기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활성 고객이 70만 명이나 빠져나가면서 탈팡, 그러니까 쿠팡을 탈퇴하자는 움직임까지 번졌어요. 바로 이 틈을 네이버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 네이버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쏟아냈고 굵직한 대형 유통업체들과 잇따라 손을 잡았습니다. 신선식품이 약점이라는 지적을 받자 새벽 배송의 강자인 컬리와 손잡고 컬리앤마트를 선보여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안에서 신선식품을 새벽 배송으로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이 서비스는 출시 한 달 만에 거래액이 50% 이상 늘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롯데마트와도 제휴해서 롯데마트 제타라는 서비스를 붙였는데 월 2,900원짜리 구독으로 15,000원 이상만 사면 배송료 없이 평균 3시간 안에 장본 물건을 받을 수 있게 했죠. 쿠팡이 로켓프레쉬로 꽉 잡고 있던 신선식품 시장에 든든한 파트너들을 등에 업고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겁니다. 여기에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가전이나 육아용품 등을 최대 55%까지 할인하는 대형 멤버십 행사까지 벌이면서 쿠팡이 흔들리는 틈을 파고들었어요. 멤버십 싸움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쿠팡에는 그 유명한 와우 멤버십이 있죠. 이거 하나만 가입하면 쿠팡 쇼핑에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에 OTT인 쿠팡플레이까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쿠팡을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이 생태계 안에 들어오면 여러 혜택이 얽혀 있어서 좀처럼 빠져나가기 힘든 거죠. 그러자 네이버는 어떻게 맞불을 놨을까요? 바로 넷플릭스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은 넷플릭스를 사실상 무료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정확히는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공짜로 제공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넷플릭스뿐 아니라 스포티파이, 웹툰 같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중에서 매달 골라서 쓸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적립이에요.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면 결제 금액의 일부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 적립 혜택이 정말 쏠쏠합니다. 실제로 앞서 보여드린 댓글 중에도 네이버 스토어는 적립 기능이 미쳤다, 너무 좋다는 반응이 있었잖아요. 쿠팡의 강점이 속도와 통합 생태계라면 네이버의 강점은 적립과 콘텐츠 혜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여기에 배송 속도라는 마지막 무기까지 장착하려 하고 있어요. 적립도 되고 넷플릭스도 공짜로 보고 배송까지 빨라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네이버로 넘어가지 않을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더해 네이버는 아주 중요한 승부수를 하나 더 던졌습니다. 바로 별도의 쇼핑 앱 출시예요. 지금까지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 앱 안에 뉴스, 스포츠, 경제, 날씨 같은 온갖 콘텐츠와 함께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네이버 쇼핑의 매출이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정작 이커머스 앱 순위에서는 네이버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네이버는 쇼핑 기능만 딱 떼어내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독립된 쇼핑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앱을 통해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앱 시장의 링 위에서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별도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그러니까 MAU는 한때 875만 명까지 치솟으며 11번과 같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상위권으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 이용자 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등락을 겪기도 했지만 짧은 시간에 이 정도 규모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네이버라는 플랫폼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게다가 네이버는 이 새 앱에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잔뜩 심었습니다. 이른바 초개인화 쇼핑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가습기를 검색한다고 해봅시다. 예전 같으면 그냥 가격순, 인기순으로 쭉 나열해줬겠죠. 그런데 네이버의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성향을 분석해서 아이 키우는 집에 적합한 가습기, 세척이 편리한 가습기 같은 옵션을 알아서 골라 추천해줍니다. 마치 나를 잘 아는 점원이 옆에서 이 제품이 손님한테 딱이에요 라고 짚어주는 것 같은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죠. 배송일이 빠른 순서대로 상품을 정렬해서 보여주는 필터 기능도 넣어서 어떤 물건이 빨리 오는지 한눈에 보고 살 수 있게 했고요. 네이버가 가진 검색과 데이터의 힘을 쇼핑에 그대로 녹여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네이버가 배송만 빨라지면 정말로 쿠팡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앞서 보여드린 댓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팡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게 아니다. 2,000원, 3,000원짜리 소액 상품이 많고 이걸 하나만 사도 배달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쿠팡에서는 몇천 원짜리 건전지 한 통, 물티슈 하나를 시켜도 다음날 문 앞에 와 있잖아요. 다른 데였으면 배송비가 아까워서 여러 개 묶어 사거나 아예 안 샀을 물건들을 쿠팡에서는 부담 없이 하나씩 시킬 수 있는 거죠. 이 편리함에 이미 깊이 길들여진 소비자가 정말 많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지적했어요. 배송도 있지만 쿠팡이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고객센터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연결되고 바로 처리해줄 고객센터가 쿠팡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쿠팡은 반품하고 싶으면 문 앞에 그냥 내놓기만 하면 되고 환불도 즉각적으로 처리해주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된다는 이 안심감이 쿠팡의 숨은 강점인 겁니다. 반면 네이버 쇼핑은 판매자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반품이나 교환을 하려면 각 판매자와 일일이 소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한 댓글은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배송이 문제가 아니라 최대 단점이 고객센터가 없다는 것, 반품이 불편하다는 것, 판매자랑 알아서 하라고 하고 네이버는 빠지는 것. 이 두 개를 안 바꾸면 쿠팡을 절대 못 이긴다. 아주 뼈아프지만 정확한 지적이죠. 그런데 네이버도 이 약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이버 멤버십 회원은 누구나 10,000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고 무료 반품과 교환까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반품 배송이나 폐기에 드는 비용을 네이버가 판매자에게 직접 지원해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반품이 불편하고 판매자에게 떠넘긴다는 그 오랜 약점을 네이버가 직접 비용을 대면서 개선하겠다고 나선 거죠. 쿠팡의 강력한 무기였던 편리한 반품을 정면으로 겨냥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판매자, 즉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목소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 판매자는 댓글에서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판매자 입장에서도 네이버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정산도 빠르고 수수료도 싸다. 진짜 쿠팡은 구매 확정 후 최종 정산까지 2달이 말이 되냐? 이건 소비자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판 물건의 대금을 얼마나 빨리 받는지, 그리고 플랫폼이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는지가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정산이 늦으면 그만큼 자금이 묶여서 다음 물건을 떼올 돈이 부족해지니까요. 이 정산 주기와 수수료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쿠팡보다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배송 속도라는 마지막 약점까지 잡으면 정산 빠르고 수수료 싸고 배송까지 빠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판매자들이 자연스럽게 네이버로 몰려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판매자가 많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다양하고 좋은 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바로 네이버가 진짜로 노리는 큰 그림, 선순환 구조인 겁니다. 배송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판매자 생태계 전체를 흔들어서 판을 바꾸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반전됩니다. 앞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위기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이버가 그 틈을 파고들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정말 쿠팡을 대거 떠났을까요? 놀랍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에는 분명 탈팡 움직임이 일었고 70만 명 정도가 이탈하기도 했지만 반년쯤 지나자 쿠팡의 결제액과 이용자 수가 오히려 다시 최고 수준으로 회복된 겁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YZ 리테일에 따르면 쿠팡 앱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여전히 2,900만 명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쿠팡이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업계 관계자들은 로켓 배송이라는 고속 배달과 와우 멤버십의 통합 혜택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이 쉽게 쿠팡을 떠나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한번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좀처럼 바꾸기 힘든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에 잠깐 화가 나서 떠났다가도 막상 다른 데서 물건을 시켜보니 배송이 느리거나 반품이 불편하면 그냥 쿠팡이 편하지 하면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이버가 쿠팡을 단기간에 뒤집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시각이 여전히 많습니다. 쿠팡이 10조 원 넘게 쏟아부어 쌓아올린 그 배송의 성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네이버에게 승산이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이버에게는 쿠팡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바로 검색이라는 원천 기술과 우리 국민 대부분이 매일같이 켜는 네이버라는 거대한 관문입니다. 하루에 무려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이버 포털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사기 전에 일단 습관처럼 네이버에서 검색부터 하잖아요. 땡땡 추천, 땡땡 후기 이렇게요. 이 검색이라는 입구를 네이버가 꽉 쥐고 있는 한 그 검색 결과에서 자연스럽게 쇼핑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네이버에게 엄청난 이점입니다. 쿠팡은 사람들이 뭔가를 사려고 마음먹었을 때 들어오는 곳이지만 네이버는 사람들이 뭘 살까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함께하는 곳이니까요.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무섭게 더해지고 있어요.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검색에 접목한 AI 브리핑 같은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검색과 쇼핑을 훨씬 더 똑똑하게 연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검색만 해도 인공지능이 정보를 착착 요약해주고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상품 추천으로 이어지는 시기죠. 최수연 대표는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매출의 20에서 2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를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미래를 걸고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쿠팡은 배송 인프라라는 성을 쌓았고 네이버는 검색과 데이터라는 성을 쌓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자기 성 위에 배송이라는 마지막 성벽까지 올리려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쿠팡은 배송이라는 자기 성은 튼튼하지만 네이버가 가진 그 거대한 검색 관문과 국민적 접점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두 거인이 서로가 갖지 못한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형국인 겁니다. 물론 네이버도 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쿠팡처럼 물건을 직접 사서 파는 게 아니라 수많은 판매자가 입점하는 오픈마켓 방식이 기본이에요. 이 방식은 상품이 다양하고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짝퉁이나 과장 광고 같은 품질 관리 문제가 늘 따라다닙니다. 네이버가 일일이 모든 판매자의 상품을 다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온라인 위조 상품 단속 실적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믿고 살 수 있느냐는 신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네이버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배송을 아무리 빠르게 해도 산 물건이 짝퉁이면 소용없으니까요. 또한 네이버 스스로는 이 모든 걸 쿠팡과의 전면전으로 비치는 걸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쇼핑사업 부문장은 우리는 쿠팡처럼 직접 매입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직접 거래와 오픈마켓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며 쿠팡을 추월한다기보다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말하지만 실제 움직임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왕자를 향한 도전입니다. 25년 만에 배송에 직접 뛰어들고 별도 앱을 만들고 신선식품과 멤버십까지 총력전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가 이 싸움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 역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순간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압도적 1위였던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수익성 악화라는 위기를 맞은 바로 그 순간, 만년 2위처럼 보였던 네이버가 25년간 아껴뒀던 배송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며 정면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배송 속도, 신선식품, 멤버십 혜택, 무료 반품, 그리고 검색과 인공지능까지 그야말로 모든 전선에서 전방위적인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쿠팡은 위기 속에서도 그 견고한 배송의 성벽으로 이용자들을 다시 붙잡아내며 저력을 증명했고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치열한 경쟁의 진짜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거든요. 두 거인이 서로를 이기려고 안간힘을 쓸수록 배송은 더 빨라지고 혜택은 더 많아지고 가격은 더 싸지고 서비스는 더 좋아질 테니까요. 반품은 더 편해지고 적립은 더 늘어나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컨텐츠는 더 많아지겠죠. 한 댓글의 말처럼 네이버가 좀 더 분발해서 쿠팡을 이기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또 네이버가 쿠팡만큼으로 바뀐다면 난 무조건 네이버로 넘어간다는 바람도
결국은 더 나은 쇼핑 환경을 바라는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두 회사가 치고받으며 경쟁할수록 그 열매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셈이니까요. 과연 네이버의 이 야심찬 도전이 쿠팡의 독주 체제를 끝내 무너뜨릴 수 있을지, 아니면 쿠팡이 그 견고한 아성을 끝까지 지켜낼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훗날 그때가 판이 뒤집히던 순간이었지 라고 기억될 그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우리는 그저 편안히 앉아서 점점 더 좋아지는 서비스를 마음껏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로서는 이만큼 재미있고 또 이득인 구경거리가 또 없을 겁니다. 긴 이야기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흥미진진한 배송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네이버가 물류센터를 정말 짓게 될지, 쿠팡은 또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낼지,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또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